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일본이 뭔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꿍꿍이를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약간 되살리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 일본 정부에서 특별한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해서라도 일본 국민들이 돈을 좀 벌어라. 뭐 거의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기시다 총리. 그리고 그제 영상에서 영국 총리의 발언. 일본 총리, 영국 총리.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은 이 두 국가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있지만 역사로 보나 그들의 저력으로 보나 기본적인 금융 체제 자체는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국가보다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별다른 신임 영국 총리의 친암호화폐적 발언,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뭔가 그들이 꿈꾸는 인생 재역전 뭐 이런 걸 꿈꾸지 않을까요? 이렇게 선진국들이 뭔가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정보를 얻겠지만 전부 다 특색이 있죠. 어쨌든 공중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해하기란 굉장히 힘들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티켓을 끊어서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를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면 각각의 특색이 있죠. 저야 뭐 XRP 리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유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 리플의 동향만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저의 생각은 약간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 외 코인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어떤 코인, 특정 코인을 잡겠다, 그 코인을 넘어서겠다, 추월하겠다, 이런 코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더리움의 대항마,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코인들 있죠. 아주 착각질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계속 진화를 해버려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그 틀을 쉽게 깨트리거나 무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스타벅스란 커피숍이 생기고 수많은 커피숍들이 생겼죠. 스타벅스를 모방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스타벅스의 인프라만 더 커졌어요. 소비자들은 계속 비교를 해요. 그게 뭐 가격일 수도 있겠고 인프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브랜딩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죠. 폐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제 눈에 띄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성장을 했다,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린 카페베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업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 사라지고 스타벅스가 뭔가를 이끌면 계속 따라가는 형태죠. 커피숍의 대장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를 표방하겠다, 뭔가를 잡겠다, 이런 코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각각 코인 유튜버들의 특색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뭐 차트만 주구장창 보는 분들도 계시고 매일 나오는 데이터를 그냥 읽어주는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굉장히 거시적으로 큰 틀, 세계 경제와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너무 듣고 싶은, 너무 믿고 싶은 그런 영상들만 선호하지 마시고 어떤 채널들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를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바꾸고 싶으면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꿔라. 참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차를 바꾸고 싶고 집을 바꾸고 싶고 하지만 생각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죠. 자, 그런 일본 정부, 영국 정부, 이렇게 일본이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 양도가 불가능한 NFT로 지방 당국에 보상을 해주겠다. NFT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100%. NFT를 활용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제가 중재자, 중개인, 미들맨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직군,
그리고 금융 관련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현상들입니다. 그 대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재 기관 그리고 중재인에게 들어갔던 그런 수수료 부분들이 절감이 되고 또 굉장히 신속 정확한 일 처리를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NFT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마찬가지죠. 주요 정부 기관이라든가 대형 플랫폼 마켓에서 그동안 쓰여졌던 이런 수수료 부분이 절감이 되면서 뭐 제가 두어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100억을 썼던 소모 비용이 들었다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시스템을 재정비하게 되면 90억 정도? 80억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직구는 사라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갈수록 사라진다. 또 정부는 세금을 계속 걷어들이겠죠. 그런데 그 세금이 100억 들었던 세금이라면 20억, 30억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세이브 됐던 그 돈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국민 복지에 활용을 하겠죠. 국민 기본 소득을 정말 정당하게 뿌려줄 수 있는 그 소득원은 새로운 세금을 국민 복지로 쓰겠다고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는 정부 지출을 줄여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그 재원은 결국 블록체인 산업군에서 그 모든 게 파생된다는 겁니다. 자, 직구는 사라지지만 또 다른 직업들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정부는 그 세이브 됐던 돈들을 국민 복지에 사용을 한다.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겠죠. 그래서 국민 기본소득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주 4일제 근무가 나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가까운 미래의 정부의 형태고 주 4일 근무에 국민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 아닐까요? 그 시스템은 결국 블록체인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디지털이 승부를 내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디지털 여기까지가 어쨌든 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이었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사람은 아예 배제가 되고 디지털과 디지털과의 융합이죠. 그런데 하나의 디지털 컨텐츠와 하나의 디지털 컨텐츠의 융합이 아니라 하나의 디지털이 100개, 1000개, 10,000개의 디지털과 소통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죠. 이렇게 하나의 디지털이 절대적인 숫자의 디지털과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잘 아시는 사물인터넷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해내야만 인간의 기본권을 가지고 인간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인간 고유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디지털이 디지털과 대화를 한다. 그것도 하나의 디지털이 엄청난 숫자의 디지털과 대화를 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거든요. 어쨌든 신뢰.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과 디지털끼리의 신뢰인데 그 신뢰는 결국 사람이 뭔가 만들어서 그 신뢰를 제공하는 것보다 디지털과 디지털끼리의 신뢰를 주고받는 기반이 필요하겠죠. 그게 제2의 인터넷 혁명. 뭐든지 시대의 흐름은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믿지 않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혁명. 이거는 하나의 디지털이 절대 다수의 디지털과 소통을 하면서 그 안에서 디지털끼리의 신뢰를 구축하는 행위여야만 해킹 당하지 않고 위변조가 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왜 비트코인이 지금 이 시대에 인류에게 주어졌는가, 거기에 가장 큰 역할들을 하는 코인들이 뭘까.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그리고 XRP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본은 NF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화 경쟁에서 뛰어난 지방 당국에 대한 보상으로 NFT를 사용하는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보상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노력을 인정하여 지방 당국에 의해서 수여가 됐다. 일본 정부가 최초로 내각 비서실이 디지털화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를 표창하는 시상식에서 상금으로 NFT를 사용을 했다. 참, 이것들이 아주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하나로 다시 뭔가 먹을 수 있어요.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하찮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산군하고는 그 형태 자체,
그 시스템 자체가 아예 틀려질 겁니다. 부동산, 금, 주식 이제 역전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메타버스를 보고 느끼신 거 없으세요? 메타버스가 진짜 활용화가 된다면 그렇게 좋은 땅땡이가 필요할까요? 상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밀접한 그런 목 좋은 사거리, 코너길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은행도 사라지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가장 목 좋은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빵집과 은행이 있었죠.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니까요.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죠.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에 투여되는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만큼 정부는 어떻게든 사람들의 이동을 줄여야 되겠다는 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NFT의 다음 버전은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그러면 이런 현답들을 가지고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된다면 부동산이 약간 죽을 것이다. 자, 이런 미래 예측, 미래에 대한 답안지를 가지고 지금을 봐보자고요.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밖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그대로 갖고 있을까요? 나오겠죠. 그러면 그 돈들이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동을 하겠죠. 어디로 갈까요? 메타버스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메타버스의 전 버전은 NFT다. 제가 말씀드렸죠. NFT가 점점 활성화가 되면 안 가도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죠? NFT 자체도 어쨌든 메타버스예요. 지금 뭐 음악이라든가 미술 굉장히 NFT로 활성화가 되고 있죠. 결국 뭡니까? 미술관에 가서 보는 그림을 볼 필요 없이 그냥 디지털 안에서 보겠다는 거죠. 그죠? 특정 지역의 특정 미술관에서만 전시가 됐던 그림 한 점이 온라인을 통해서는, 디지털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거를. 시장성이 있겠죠. 경쟁력이 생기겠죠. 100명이 봐서 미술품 하나를 구매를 했다는 거와 말도 안 되는 수억 명이 봐서 그 미술품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거를 구매하는 거와, 이거는 창작자도 마찬가지고 구매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더 커지겠죠. 이 시장은 100명한테만 보여주고 팔린 그림과 수억 명이 입찰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 어떤 구매가 더 클까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이 하나의 컨텐츠가, 이 메타버스라는 컨텐츠가 창작자에게도 이득이 되고 소비자에게, 구매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컨텐츠라면 사라질까요? 더 활성화될까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는, 국가는, 기업은 모든 걸 디지털 안으로 넣어버리고 싶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너무 싫어.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죠. 국가 같은 경우는 코비드 19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뉴욕 번화가, 영국의 번화가, 일본의 번화가에 굳이 루이비통 매장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영국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을 가고 싶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소모 비용이 듭니까? 맘 먹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을 메타버스란 공간 안에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갈 수 있겠죠. 메타버스는 이 디지털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도 천문학적인 돈을 세이브를 할 수 있겠죠. 굳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굳이 직원을 고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부대 비용들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세무도 마찬가지고. 자, 이 시장이 죽을까요? 활성화가 될까요? 자, 이렇게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렇게 매장을 임대하고 뭐 직원을 고용하는 비용이 세이브가 된다면 가격을 낮추겠죠. 그 대신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NFT나 메타버스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직군을 사라지게 한다니까요. 메타버스 안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핸드백도 들어보고 뭐 옷도 입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 바로 그냥 집으로 택배 처리돼서 집으로 온다면 영국 매장, 미국 매장을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메타버스나 NFT의 기반은, 전체적인 기반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진짜 나임을 증명을 해야 가능한 것들이죠. 특히 메타버스란 공간. 자, 전 세계 각국 수장들이 메타버스란 공간 안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원수 그리고 일본 국가원수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데이터를 위변조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디지털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과 해야 될 일은 진짜 내가 비트TV인가를 계속 증명해야 된다니까요.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진짜 내가 나임을 증명하잖아요. 패턴을 긋든 얼굴을 갖다 대든 지문을 갖다 대든 숫자를 입력하든 이게 그냥 일상화가 돼버린 우리의 생활 패턴이라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 NFT나 메타버스는 무조건 데이터의 유변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생각나시죠? 2009년 1월 3일 첫 번째 블록이 생성이 돼서 2022년 지금 거의 75만 번째 정도 되는 블록이 생성이 됐어요. 자, 비트코인이 별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킹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가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NFT도 생각을 하고 가상 공간, 메타버스도 생각할 수 있는 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해킹이 됐거나 데이터의 위변자가 생겼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누군가는 나인 척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또 그 누군가는 메타버스 NFT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보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스타벅스 이야기도 했지만 이 시스템 하나가 중재자 없는 거래, P2P 거래, 디지털 안에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킨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 프로그래밍 하나가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일본 NFT 기사 하나에 제가 또 너무 많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다 보면 어떻게 세상이 변화하는가를 아실 수는 있어요. 조금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다가왔는지도 아실 수도 있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이거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다 만들었는데 바퀴가 필요하겠네. 바퀴 만드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면 어쨌든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 제가 부동산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산업군이 또 생각이 나죠. 그렇게 많은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뭐를 한다? 월화수목만 일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배 이런 이동 수단들은 이제 레저, 스포츠, 시민들이 일상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도 이제 어떤 자동차가 팔릴까요? 레저용이 팔리겠죠. RV차.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세단이나 승용차보다는 남에게 잘 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탔던 차들보다 이제 본인을 위한 차, 내 가족들을 위한 차, 레저용, 차박이라든가 캠핑을 할 수 있는 차, 이런 차들이 앞으로는 잘 팔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지금 내가 자동차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제 승용차보다는 RV차를 만들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차를 타고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가를 고민하겠죠. 자, 그럼 다시 데이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블록체인을 통한 NFT 발행 및 배포, 양도가 불가능한 NFT. NFT는 어쨌든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 토큰, 대체가 되지 않은 거. 가장 대체가 되지 않은 게 뭘까요? 사람이겠죠.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지문이 가장 대체가 불가하겠죠. 비트코인은 대체가 가능하죠. 특성과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그린 그림은 대체가 불가능하죠. 충분히 가치가 있죠. 근데 그 가치를 누가 인정하고 있나요? 가족들은 인정하겠죠. 와, 대단해. 우리 아들이 그린 그림이야. 너무 멋져. 이거를 액자에 넣어서 TV 위에 걸어놔야 되겠어. 이건 가능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린 그림은 아마 가족들끼리는 살 수 있겠죠. NFT는 되긴 하지만 그렇게 가치가 높지는 않다. NFT 안에서 예술품이든 음원이든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건 가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가치를 인정해 주겠죠. 어쨌든 NFT는 대체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빠른 이해입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디지털 안에서의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NFT에 관한 이야기는 제 영상에 보시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충분히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뭔가 해보려는.
그들의 움직임. 자, 이렇게 보면 일본 기시다 총리도 친암호화폐적, 그리고 새로운 영국 총리도 친암호화폐 인사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또 NFT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도 2023년 NFT를 사용하여 위조 방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네 가지다. 가장 큰 게 어쨌든 거래의 도구, 종이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안에서의 빠르고 정확한 거래의 도구,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NFT, 그리고 디파이. 요거 4개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4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가장 큰 4개의 채널 같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하나로 딱 뭉치게 될 겁니다. 그냥 다 되는 거, 요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떡볶이를 시켰는데 떡대가 없어. 이건 아니겠죠. 떡볶이 하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떡대라든가 계란이라든가, 그리고 양배추 들어가나? 양배추, 그리고 뭐 잡채 비슷한 거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떡볶이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떡일 수도 있고, 잡채일 수도 있고, 양배추일 수도 있고, 계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블록체인 그러면 이 4가지 시스템이 하나로 그냥 뭉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의 도구겠죠. 일단 거래가 돼야 돼. 근데 거래가 됐는데 그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도 할 수 있고, NFT도 할 수 있고, 디파이도 가능해. 이걸 쓰겠죠, 사람들은. 그렇죠. TV를 켰는데 YTN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디지털인데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쇼도 보고, 오락 프로그램도 봐야 되겠죠. 디지털이니까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RP 리플 이야기를 하면서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플레이어,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먼저 그냥 거래를 되게 해놨어요. 먼저 돈이 움직이는 곳을 뚫어놓고, 그 다음은 내가 업그레이드 할게, 그 다음은 내가 진화시킬게, 뭐든지 얹어놓게. 그게 다 가능하니까. 이거 얼마나 영리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것도 리플을 보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멘트를 보고 3년 4년 뒤쯤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야, 이 새끼 무서운 놈이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해놨구나. 그 다음에는 뭘 얹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유럽연합도 어쨌든 NF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갈수록 데이터의 위원조는 많아지고, 사람 개개인들의 신상이 털리고, 보이스피싱에 낚이고, 쓸데없는 데이터들을 받아봐야 되고, 그게 진짠가 가짠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내에서의 이 소유권 문제는 갈수록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업로드되는 사진, 영상, 그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누구 걸까요, 과연? 여러분들 걸까요? 아니면 마크 저커버그의 소유일까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무분별하게 위변조가 되고, 또 캡처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고, 분명히 내 건데, 내 영상인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상의 자랑질, 그리고 인정 욕구,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나 영상, 자신의 일상을 업로드를 하지만 결국 돈은 누가 봅니까? 페이스북 혼자 벌고 있잖아요. 마크 저커버그 혼자 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정말 내가 소중하게 찍었던 영상 하나, 사진 하나가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데, 보니까 그냥 나의 허락도 맞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운로드 받고 전파하고, 심지어는 그냥 뽀샵 처리를 하고 위변조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내 사진이 예술품은 아니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에 대해서 가치 인정을 한다면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추석 연휴인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저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메타버스라든가 NFT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는 NFT나 메타버스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이 암호화폐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오늘 쉬는 날이니까 날 잡고 공부를 한번 하셔야죠. 그렇죠. 어쨌든 유럽연합도 지적 재산권이 문제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NFT다.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블록 형성을 해야 된다. 그 블록 안에 수많은 디지털 지적 재산권이 블록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그 누가 함부로 위변조할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유자는 생산된 제품 그룹이 진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 토큰을 생성을 한다. 이러한 IP 보유자는 추적 블록체인에서 이러한 제품을 생성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된 서명자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제가 방금 전에 쉽게 풀이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 데이터는 굉장히 어렵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야기는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갈수록 NFT는 활성화가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를 살기 위해선 NFT,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성 원리,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해해야 된다. 결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의 원리, 비트코인의 원리, NFT의 원리,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분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 대박 날 수 있다.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않고 신념이 생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리플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리플 XRP는 멀티플레이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NFT, 그리고 거래의 도구, 거래의 수단이어야 된다. 브레이드 관련 하우스가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해놨다. 일단 거래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얹겠다. 그런데 지금 얹고 있습니다. 거기에 NFT와 디파이, 그리고 NFT와 함께 따라오는 건 스마트 컨트랙트.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NFT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한 몸이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같이 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9월 19일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19일 약식 판결을 위한 동의를 뒷받침하는 공개 수정본을 제출을 하고 약식 판결을 때려버리면 바로바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회의 중에 요청한 예비 변경만 수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술 마시고 왔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소송이 끝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승차하기 굉장히 힘든 코인이라고 했어요. 미국 CBDC 관련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관련 10월에 스타트를 한다. 그리고 9월 20일, 21일 FOMC 제롬 파월 미 연준의 금리 발표, 그리고 9월 19일 약식 판결을 위한 동의, 그리고 오늘 XRP 레저는 디파이 및 NFT 기능을 출시한다. 자, 이 기사들을 다 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 몸으로 봐야 될까요? 한 몸으로 봐야 되겠죠. 드디어 이제 그들의 음모론의 전말이 곧 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픈이 되는지 드라마틱합니다. 이제 슬슬 제가 선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비트코인을 탈까, XRP 리플을 탈까 고민 중인데 저의 최종 선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제가 직접 선물 거래를 하는 영상을 오픈하겠습니다. 얼마에 진입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 청산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은 10배나 20배 그냥 롱을 때려놓고 그냥 둬버릴 생각인데, 어쨌든 그 영상 보면 약간 재미있으실 거예요. 재미로만 봐주세요. 재미로만. 여러분들은 선물 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선물 거래예요. 현물은 던지지 않으면 살아남아 있지만 선물 거래는 나의 예측이 틀리면 그냥 강제 청산, 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XRP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예측하는 대로 계속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디파이와 NFT까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XRP 레저에 진화되는 과정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어쨌든 지켜보시고 무리한 투자하지 마세요. 빚낸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백만장자로 만들기에는 그렇게 많은 XRP 개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20대 30대 분들 자제력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돼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확실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로만 투자하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40대 50대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자제력이 있어요. 그리고 20대 30대 분들보다는 여유도 있겠죠. 그리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군에 투자를 해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 형태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자제하고 있는데, 20대 30대 분들은 그런 투자했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무가내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끌고 가냐의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오늘 서두에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XRP 레저 디파이 NFT, 요거는 그냥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는 오늘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